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원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전과자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의 전과 그거야 이제 시국사범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정계로 입문한 이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번이나 전과가 있거든요. 2004년 5월에 이건 대단히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징역 8년에 어떻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는지 한번 기록을 좀 찾아봐야 되는 대목이고, 근데 언론 보도는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2월에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2008년에 총선, 이걸 전후해서 무려 7억 2천만 원의 정치가 자금을 받은 혐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때도 재판을 계속 했는데 김민석 의원은 당시에도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받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그 빌린 돈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서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등장하죠. 바로 그 사람이 2008년에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사람이 3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강모 씨라고 그랬는데, 그 강 씨와의 수상한 돈 거래가 또 드러난 겁니다.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2018년 4월 11일, 그 다음에 4월 23일 각각 2차례 강 씨한테 해서, 각각 2차례니까 4차례라고 봐야죠. 4천만 원을 빌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청문 요청안에 나옵니다.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대여기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23일 이때부터 5년이면 2023년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끝난 거죠. 그 전에는 연이율 2.5%로 6개월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자를 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불투명하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에만 강 씨를 포함해서 11명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빌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빌린. 근데 이번 총리 후보자로서 재산 신고를 한 걸 보면 그대로 1억 4천만 원의 사인간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안 갚았다는 얘기죠. 2018년에 계약서를 쓴 거에 보면 5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2023년 4월까지 다 갚았어야 됩니다. 근데 안 갚았다고. 빌린 돈인데 안 갚았다. 갚도록 계약서를 썼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수상한 돈 거래. 그리고 계속 빌린 돈이라고, 과거에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과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2018년에 또 빌린 돈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다 갚았어야 되는 돈인데 또 안 갚았다. 그리고 지금 버젓이 인사청문 요청안에 사인간 채무로 1억 4천만 원을 올려놨다. 뭔가 대단히 좀 수상한 대목이 있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문제는 이 강 씨라는 사람과의 관계는요, 여하튼 이 수상한 돈 거래 말고서도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2010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요, 이제 추징금 그때 2천만 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추징금은 2004년이군요. 여하튼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이걸 선고받았는데 그 일부를 또 강 씨가 대신 내줬다. 이런 의혹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이 강 씨가 아마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거기로 또 주소를 김민석 후보자가 옮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강 씨가 2014년에는 또 원외 민주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는데 거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도와준 적도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 강 씨가 이재명 캠프 중앙선대위의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그러면 2008년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에 1명, 그리고 그 이후에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 것, 원외민주당 창당을 도왔던 것, 이번에 이재명 캠프 공동위원장인가 뭐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도 결국 김민석 후보자가 도와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돈 거래가 있고 갚기로 되어 있는 걸 안 갚았다. 그러면 그것도 안 갚아도 되는 정치자금 아니냐? 빌린 돈이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빌린 돈 문제, 이게 그 말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냐. 관계, 그 다음에 빌렸다는 돈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2008년인데 이번에도 또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계약서 상대로, 계약서에 그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이 안 되는 이 부분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대단히 의문이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 빌린 돈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전과가 생겼으면서도 또 빌린 돈과 관련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그 돈의 이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래서 김민석과 그 빌린 돈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또 아들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재학을 했던 모양인데, 이때 표절 예방 뭐 무슨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근데 이게 문제는 실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해 11월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라는 법안을 냈는데 여기에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딸 이 스펙 만들기, 아빠 찬스, 그게 바로 떠오르시죠. 그러면 혹시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아들의 대학 입시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료 의원한테 아들 거와 똑같은 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법안이요, 이 법안에 보면 학교장 등의 학습윤리 교육 실시, 학습윤리증진심의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이 김민석 의원의 아들 그 동아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 초안 내용하고 한 일부 문구만 제외하고서 완전히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가져다가 법안으로 만들어주고, 물론 이게 통과는 안 됐습니다.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혹시 그걸 실적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 김민석 의원의 아들은 지금 대학에 다닌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의혹도 있다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실제 대학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대학 입시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겠죠. 그건 아직 뭐 확인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표결까지 거쳐야 되는데, 뭐 표결이야 뭐 민주당 언저리 정당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뭐 그건 통과가 되겠지만, 적어도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빌린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 해명 여하 또는 그 해명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